생명과 물질에 대한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는 거의 잊혀진 한 이론이 있습니다. 생명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론인데요.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아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을 건너뛰고 생명이 그냥 평범한 까만 석탄 조각에서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이 빌헬름 라이키라는 과학자가 했던 기묘한 실험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믿기 힘든 어떤 관찰에서부터였습니다. 라이히는 생명이 없는 물질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그 순간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거든요. 실험은요, 생각보다 엄청 간단했어요. 일단 석탄 가루를 아주 새빨개질 때까지 뜨겁게 달궈요. 그리고 그걸 세균 하나 없는 멸균된 영양액에 확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는데 와, 거기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작은 주머니 같은 것들이 석탄 입자에서 스물스물 꿈틀거리면서 떨어져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알갱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작은 주머니들 안에서 푸른 빛이 반짝였고요. 스스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마치 심장처럼 맥박을 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징을 전부 다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무기물인 석탄에서 생명이 탄생했다고 주장하게 된 바로 그 순간이었죠. 라이케는 이 신비한 에너지 주머니에 비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생명체와 무생물, 그 경계에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석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흙이든 쇠붙이든 심지어 우리 피까지 모든 물질이 특정 조건만 맞으면 이 살아있는 비온으로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주장이 나오니까 당연히 당시 과학계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난리가 났죠. 비온이론은 기존 물리학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라이히의 관찰과 기존 과학 사이에 정면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아주 간단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아, 그거요? 그냥 흔한 브라운 운동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작은 입자들이 가만히 있질 못하고 막 멋대로 움직이는데 그게 주변의 물 분자들이 계속 와서 부딪히니까 밀려서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즉, 입자 자체에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라이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본 건 그거랑은 완전히 다르다 라고 말이죠. 브라운 운동은 외부에서 툭툭 치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나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이잖아요. 근데 그가 본 비온은 달랐다는 거예요. 마치 심장처럼 내부에서부터 에너지가 나와서 스스로 팽창하고 수축하는 규칙적인 맥박이었다는 거죠. 이건 외부 힘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자체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럼 그 내부의 힘, 그 정체는 대체 뭘까요? 라이히는 이 비온을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아주 근원적인 생명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믿었고 여기에 오르곤 에너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주에 가득 찬 원초적인 에너지라는 개념이었죠. 자, 여기서 이야기는 훨씬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라이가 현미경 속에서 발견한 건 바로 생명과 죽음이 벌이는 아주 작은 전증이었거든요. 이 전투의 주인공 바로 PA 비온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푸른빛을 내뿜던 생명의 입자들 기억나시죠? 바로 걔네들이에요. 생명을 만들고 지켜내는 긍정적인 힘, 즉 강한 오르곤 에너지를 가진 존재들이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T간균이라는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부터가 죽음의 간균인데 색깔은 검은색이고요. 유기 조직이 썩고 부패할 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게 모든 암 종양에서 아주 많이 발견되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드라마 같은 장면은 이 둘을 섞었을 때 벌어졌습니다. 생명의 힘을 가진 푸른 비온들이 죽음의 힘을 가진 검은 T간균을 자석처럼 확 끌어당겨서 꼼짝 못하게 마비시킨 다음에 그냥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현미경 속에서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전쟁이 벌어진 거죠. 이 발견이 그냥 이론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아주 실용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암을 미리 진단하는 방법이었죠. 건강한 사람, 즉 오르곤 에너지가 강한 사람의 피를 고압으로 가열하면 푸른 비온으로 분해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걸 비반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암 환자나 곧 암에 걸릴 사람의 피는 검은 T관균으로 분해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T반응이고요.
암덩어리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이게 나타나니까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고 본 거죠. 자, 이제부터가 이 이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충격적이고 또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죠.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생물학 상식 하나를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포자에서 생긴다고 배우잖아요. 근데 라이히는 수년간의 관찰 끝에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풀이 물속에서 썩을 때 수많은 푸른 비온으로 부서지고 그 비온들이 자기들끼리 막 뭉쳐서 덩어리가 되고 그 주위로 막이 생기더니 마침내 완벽한 아메바 한 마리가 되어서 헤엄쳐 나가는 걸 직접 보고 촬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찰을 바탕으로 그는 암에 대해 정말 폭탄 같은 선언을 합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의 세포가 변이된 게 아니라 동물의 조직 안에서 저절로 형성되는 원생동물이다 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썩어가는 풀에서 비온이 뭉쳐 아메바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랑 우리 몸속 병들고 약해진 조직에서 비온이 뭉쳐 암세포라는 원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근본적으로 똑같은 자연 발생 현상이라는 겁니다. 암이 우리 몸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외부 생명체라는 정말 급진적인 주장이었죠. 라이히의 탐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이 이론을 정말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어쩌면 가장 기묘한 마지막 실험을 설계합니다. 실험 준비부터가 좀 남달라요. 흙을 끓인 물에서 특수 필터로 정말 모든 물리적인 입자를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 오직 흙에서 나온 오르곤 에너지만 녹아있다고 생각한 맑은 물, 즉 비온 워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텅 빈 것 같은 물을 얼립니다. 왜 얼렸냐면 물이 얼 때 그 안에 녹아있는 에너지가 중심으로 꽉 응축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에너지를 한 곳에 모으는 거죠. 그리고 얼음을 녹였을 때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던 맑은 물 속에서 갑자기 눈송이 같은 하얀 조각들이 저절로 생겨난 거예요.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건 살아있는 원형질이었고 심지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움직이고 분열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변해갔다는 겁니다. 순수한 에너지가 물질이 되고 나아가 생명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 순수한 에너지가 물질이 되고 그 물질이 다시 생명이 될 수 있다면 도대체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을 나누는 그 진정한 경계선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